태수가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정양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태수는 중환자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수를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병원비만 나가면 우리만 망해. 정양자의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모신 장모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김태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지금 매일 아침 이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장모 정양자의 목소리가 태수의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태수야, 오늘도 늦지 말고 들어와. 지혜가 저녁 준비하기 전에 와야 한다고 했잖아. 75세인 정양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태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10년째 반복되는 이 대화가 이제는 자동 반사처럼 나왔어요. 아내 지혜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지혜는 여전히 어머니인 정양자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어요.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지혜가 돌아봤습니다. 여보, 커피 마실까요? 지혜의 목소리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마워요. 태수는 식탁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10년 전 태수는 지혜와 결혼하면서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했어요. 정양자가 혼자 살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일시적이라던 처가살이는 어느새 10년이 되었고 태수는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앉아서 밥 먹어. 정양자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를 아이 다루듯이 하는 장모의 태도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냥 체념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갑니다. 태수가 대답하자 지혜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지혜가 변명하려 했지만 태수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태수 앞에는 정양자가 차려준 아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까지 정양자가 정해놓은 것들이었어요. 태수의 취향이나 기호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김치가 너무 짜지 않니? 지혜가 담근 건데 내가 간을 봐줬어. 정양자가 태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맛있습니다. 태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너무 짰지만 불평할 수도 없었어요. 정양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50년 넘게 김치를 담가봤는데 간을 모를 리가 있겠어. 태수는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내가 되어버린 거지? 너무 오래 참았나? 정양자는 태수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런저런 지적을 했습니다. 태수야,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 그리고 김치는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야지. 왜 숟가락으로 먹어?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밥 먹는 방법까지 지적받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죄송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엄마, 태수 오빠가 원래 그렇게 먹는 스타일이에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양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니까. 어릴 때부터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정양자의 말에
태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사에서 태수는 과장 직급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고 상사에게 보고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어요. 직장에서만큼은 태수도 나름대로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태수는 다시 아무 발언권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민수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태수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처가살이가 쉽지 않지? 내 친구도 그래서 고생한다더라.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장모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태수는 매일매일 자존심을 조금씩 깎여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정양자는 태수를 대할 때마다 은연중에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지혜는 그런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태수야,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정양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내가 물어보는 건데 왜 못 대답해?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면 어떻게 해? 정양자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혜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태수 오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돈이 저절로 생기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른 줄 알아? 정양자는 지혜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태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태수가 집에 돌아오면 정양자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늦었네. 밥이 다 식었잖아.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태수는 매번 사과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집안일이 우선이지. 정양자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엄마 회사 일이 있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의 주도권은 정양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의견이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태수야, 이번 달 용돈은 얼마나 드릴까? 정양자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치 자신이 용돈을 받는 아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가 얼마야? 정확히 말해봐. 정양자는 태수를 다그쳤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주시면 됩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실에서 지혜와 둘만 있을 때도 태수는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지혜에게 장모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 지혜가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괴로워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힘들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태수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엄마가 가끔 좀 심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지혜의 말에 태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태수는 또다시 참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감정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분노, 좌절, 무력감, 그리고 자존심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태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태수가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하지만 태수는 아직 그 감정들을 표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길들여진 습관과 체념이 태수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회사로 향했고 정양자는 지혜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오후 3시쯤 태수는 회사 근처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약속 때문에 서둘러 나온 길이었어요. 초록불이 켜지자 태수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대형 트럭이 태수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쾅! 하는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태수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구급차가 출동했죠. 여보세요? 강지혜 씨 맞으신가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은 지혜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까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말에 지혜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지혜가 거실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양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수 오빠가 교통사고 났어요. 지금 병원에 있다고.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양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사고라고? 어느 병원이야?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두부 외상과 척추 손상이 있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지혜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식불명이라니 언제 깨어날까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양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이렇게 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며칠이 지났지만 태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지혜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태수를 돌봤지만 정양자의 태도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태수가 이렇게 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어느 날 정양자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실 때예요? 지혜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현실을 봐야지. 태수가 돈을 못 벌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정양자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지혜는 어머니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벌써 돈 걱정을 하다니. 한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태수는 겉으로는 아무 반응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상태를 최소의식 상태라고 불렀어요.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은 어느 정도 깨어있는 상태였죠. 태수 상태가 이러면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 거야? 정양자가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는 소리가 태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정양자는 보험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태수가 못 일어나면 장애 보험금도 받을 수 있어? 정양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장모님이 이런 분이었나? 태수는 속으로 절망했습니다. 며칠 후 정양자는 지혜에게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혜야, 태수가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태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정양자의 말에 지혜는 경악했습니다. 엄마, 태수 오빠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살아있어도 식물인간이면 끝인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정양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태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10년 동안 모신 장모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양자는 태수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수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에 있어? 엄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병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잖아. 태수 돈으로 해야지. 정양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태수는 이제 정양자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양자가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태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 다른 방법이 뭐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태수를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병원비만 나가면 우리만 망해. 정양자의 말에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라고 해도 이렇게 된 이상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태수는 이제 우리에게 짐이야. 정양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태수는 정양자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받았던 모든 무시와 압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아예 포기하라고 하는 정양자의 모습에 복수심이 생겼습니다. 기다려. 내가 꼭 일어나서 모든 걸 되갚아 줄 거야. 태수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태수는 의식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양자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기억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태수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계속 말했지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태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겁니다. 지금 손가락이 움직였는데요? 간병인이 놀라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태수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눈을 뜨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의사가 지혜에게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태수 오빠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지혜는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정양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깨어난다고 해도 언제 완전히 회복될지 모르잖아. 그동안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지혜는 어머니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엄마, 태수 오빠가 깨어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현실을 봐야지. 태수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만 계속 고생하는 거야. 정양자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태수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이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고 있는데도 정양자는 여전히 자신을 짐짝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태수는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주변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태수 오빠, 깨어났어요. 지혜가 기쁨에 겨워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지혜를 보며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직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자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태수 오빠가 눈을 떴어요. 지혜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태수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 같네요. 정말 기적이에요. 정양자도 병원에 왔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 말은 못하잖아. 언제 완전히 나을지 모르고. 태수는 정양자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참자.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모든 걸 다 기억해내겠어.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몸의 기능을 회복해 나갔어요. 말하는 것도 점차 가능해졌습니다. 지혜. 태수가 처음으로 지혜의 이름을 불렀을 때 지혜는 감격해서 울었어요. 태수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지혜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지혜에게 바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몸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며칠 후 태수는 정양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나간 사이였어요. 태수야, 깨어나서 다행이다. 정양자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정양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의식이 없을 때 하신 말씀들 다 들었어요. 정양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야? 보험금 이야기, 제 재산 이야기, 저를 포기하라고 지혜한테 하신 말씀들.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정양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때 내가 너무 놀라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도 다 기억해요. 정양자는 태수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예전에는 순종적이고 말 잘 듣던 태수가 아니었거든요. 태수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양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태수가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의식이 있을 때 하신 말씀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이제 다 알겠어요. 태수는 정양자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용돈 주는 것처럼 저를 대하시고 밥 먹는 방법까지 지적하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핀잔 주시고. 정양자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태수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김태수가 아닙니다. 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 소리야? 내가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정양자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특히 어머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확실히 알게 됐고요. 태수의 말에 정양자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지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수 오빠, 어머니, 무슨 이야기 하고 계셨어요?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태수가 빨리 나아야 한다는 얘기했지. 정양자가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태수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 당신하고 어머님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의식불명일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태수의 말에 정양자는 긴장했어요. 태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의식불명일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어. 나를 포기하라고 하셨고 내 재산을 정리하자고 하셨지. 지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양자는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걱정돼서 한 말이야.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태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양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태수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는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 지난 10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어머님이 나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지혜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양자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집에 오니까 어때? 정양자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편안하네요. 이제야 진짜 집 같은 느낌이에요. 태수의 대답에는 예전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어요. 지혜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태수의 말투와 행동에서 예전에 없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양자가 상을 차리고 태수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음식을 주문할게요. 태수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주문? 왜?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정양자가 당황했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어머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도 있고요. 태수는 이미 배달 앱을 켜고 있었습니다. 정양자는 태수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랑 탕수육 시킬게요. 어머님은 뭘 드실래요? 태수가 정양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는 거 먹을게. 정양자는 어리둥절했어요. 같이 드세요. 제가 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태수의 말에는 예전의 겸손함 대신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도착한 후 식사를 하면서 태수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많이 걱정하셨죠?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걱정했지. 정양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떤 걱정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수의 질문이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지혜가 불안해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태수 오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궁금해서요. 내가 의식불명일 때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고 싶어서. 태수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양자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태수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태수야,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몸 회복에만 신경 쓰면 안 되겠니? 정양자가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몸 회복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회복도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을 회복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태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슨 진실? 정양자가 방어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양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제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신 것, 제 통장과 도장 위치를 물어보신 것, 그리고 저를 포기하라고 지혜에게 말씀하신 것. 정양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워낙. 어머님, 태수가 정양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사과해 주셨으면 해요. 사과? 정양자가 당황했어요.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신 것, 그리고 제가 의식불명일 때 저에 대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혜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태수 오빠 엄마도 걱정이 많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혜야. 태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태수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너의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태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양자와 지혜는 태수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놀랐어요. 평소에 온순했던 태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정양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아이 취급하시고 무시하시고 제 인격을 짓밟으셨잖아요. 태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 오빠,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10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요? 태수가 지혜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대할 때 한 번이라도 제 편에 서본 적 있어요? 태수의 질문에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양자는 태수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다는 거야? 1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무시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은혜라고요?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저도 이 집 생활비 다 냈는데요. 그래도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이잖아. 정양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 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감사를 이용해서 저를 깔보셨잖아요. 태수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지혜는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태수가 아니에요. 태수가 정양자에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사위는 교통사고와 함께 죽었어요. 정양자는 태수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태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이 집의 규칙을 정할 거예요. 태수의 선언에 정양자는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규칙을 정한다고? 정양자가 소리쳤어요. 네, 왜 안 되죠? 태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의 선언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양자는 태수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전처럼 태수를 통제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태수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이 집에서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정양자가 권위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수가 냉정하게 반문했어요. 이 집 주인이 나니까. 정양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면 되겠네요. 1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양자는 당황했습니다. 태수가 나가면 생활비를 누가 댈 것인지 걱정이 됐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가족인데 따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정양자가 억지로 달랬습니다. 가족이라고요? 태수가 비웃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지혜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태수 오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이라고요? 지혜 씨, 그럼 지난 10년 동안 제가 받은 대우가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태수가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태수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양자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를 통해 태수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지혜야, 내 남편이 너무 변했어. 예전에는 그래도 예의가 있었는데. 정양자가 지혜에게 불평했습니다. 엄마, 태수 오빠가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성격이 좀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남편을 변호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딴 사람이 됐어. 나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정양자가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양자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태수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생활비 조달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어느 날 정양자는 지혜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혜야, 태수가 이상해진 것 같아. 혹시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정양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지혜가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봐. 정신병이면 치료를 받아야지. 정양자의 제안에 지혜는 경악했어요. 엄마, 태수 오빠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성격이 바뀐 거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지. 정양자가 교묘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정양자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태수는 지혜와 정양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다면서요? 태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양자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어머님께서 지혜에게 말씀하신 거 다 들었어요. 태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혜는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엿듣고 있을 줄 알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머님, 제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고 후에 너무 변해서. 정양자가 변명했어요. 맞아요, 저 변했어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이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무슨 뜻이야? 정양자가 불안해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의 학대를 참고 살았던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태수의 말에 정양자는 분노했습니다. 학대라고? 내가 언제 너를 학대했다는 거야? 정양자가 소리쳤어요.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이 학대였어요. 정신적 학대 말이에요. 너 왜 나를 속였어? 나는 너를 믿었는데. 정양자가 배신감을 표현했지만 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속인 게 아니라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태수가 선언했습니다. 지혜는 두 사람의 갈등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알았습니다. 태수 오빠, 엄마,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어머님 편에 서실 건지, 남편인 저의 편에 서실 건지. 지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꼭 편을 나눠야 해요? 우리 가족인데. 지혜가 애원했지만 태수는 단호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저를 존중한 적이 없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정양자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태수가 정말로 집을 나가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태수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양자가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어머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저를 동등한 어른으로 대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걸 거부하면? 정양자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이 집을 나가고 지혜와도 이혼할 거예요.
태수의 폭탄 선언에 두 여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의 이혼 선언은 집안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지혜는 남편이 정말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양자는 경제적 지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태수 오빠,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 씨,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10년이면 충분히 참았죠.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양자는 태수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태수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가 이야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이야기로 풀 수 있었다면 10년 전에 풀렸을 거예요. 태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태수는 정말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원룸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는 태수를 본 지혜는 절망했습니다. 여보, 정말 나가는 거예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태수는 옷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혜 씨가 선택하세요. 저와 함께 나가실 건지, 어머님과 함께 남으실 건지. 지혜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고 남편을 잃을 수도 없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지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태수는 짐을 계속 쌌어요. 정양자는 태수가 정말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수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지혜야, 태수를 말려야 해. 저 사람이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정양자가 딸에게 애원했어요. 엄마, 태수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신 것도 사실이고.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심하게 했다는 거야? 1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심한 거야? 정양자가 방어했어요. 하지만 지혜도 이제는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태수 오빠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셨어요. 함부로 대했다고? 정양자가 화를 냈어요. 용돈 주는 것처럼 대하시고 아이 취급하시고 태수 오빠도 어른인데 너무했어요. 지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양자는 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날 밤 태수는 마지막으로 정양자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일 이사를 갈 건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태수가 정양자 앞에 앉았습니다. 뭔데? 정양자가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사과만 하시면 이사 가지 않겠어요. 태수가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정양자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태수야, 내가 나가면 지혜는 어떻게 해? 정양자가 딸을 방패막이로 사용했어요. 지혜 씨는 지혜 씨가 선택할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어요. 태수의 말에 정양자는 당황했습니다. 이때 지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태수 오빠, 제가 결정했어요. 두 사람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야. 지혜가 말했지만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양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가야겠어요. 정양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너도 나를 버린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태수 오빠한테 사과하지 않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태수는 아내의 선택에 놀랐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선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혜야, 너 정말 엄마를 혼자 두고 갈 거야? 정양자가 애원했어요. 엄마가 태수 오빠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어요. 지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양자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사과할 것인지 아니면 딸과 사위를 모두 잃을 것인지. 내가 사과해야 한다는 거야? 정양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태수 오빠를 동등한 어른으로 대해주세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양자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사위에게 사과한다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지만 혼자 남겨지는 것은 더 두려웠어요. 태수야. 정양자가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와 지혜는 정양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이 이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정양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양자의 사과를 들은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건가요? 태수가 정양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양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심이야. 하지만 태수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잘못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양자는 당황했습니다. 막연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게 내가 너를 좀 함부로 대했나? 정양자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좀 함부로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지혜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태수 오빠한테 정말 심하게 하셨잖아요. 제대로 사과하세요. 정양자는 딸마저 자신을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10년 동안 내가 너를 아이 취급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 미안하다. 태수는 정양자의 사과를 들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의식불명일 때 하신 말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양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때 내가 너무 당황해서 제 보험금 알아보시고 저를 포기하라고 지혜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태수가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태수야, 그만해. 지혜가 남편을 만류했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양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너를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정양자의 고백에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지혜가 소리쳤지만 정양자는 계속했어요. 너는 지혜 남편이긴 하지만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양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정양자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정양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너도 이 집의 가족이고 나와 동등한 어른이라는 걸 인정할게. 태수는 정양자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양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앞으로는 저를 동등하게 대해 주실 거예요? 태수가 확인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다시는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어. 정양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이 갈등이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도 약속할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을 존중하고 이 집에서 화목하게 살겠어요. 정양자는 태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사실 태수가 집을 나가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정양자가 긴장했어요. 첫째, 앞으로 이 집의 중요한 결정은 세 사람이 함께 상의해서 정해요. 둘째,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해 주세요. 셋째, 경제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처리해요. 태수가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정양자는 태수의 조건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두 합리적인 요구였고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정양자가 동의했습니다. 지혜는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른 것을 보며 기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겠네요. 하지만 태수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정말 변하셨는지 지켜보겠어요. 그래,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줄게. 정양자가 다짐했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양자는 태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태수도 예전보다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정양자가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태수는 단호하게 제재했어요. 어머님,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 취소해 주세요. 태수가 냉정하게 말하면 정양자는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또 실수했네. 정양자도 노력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두 사람의 변화를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한다. 태수는 혼자 있을 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살기로 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태수는 정양자가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어느 날 태수가 정양자에게 말했습니다. 뭘? 정양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태수의 말에 정양자는 뭉클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기회를 줘서. 정양자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지혜는 남편과 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해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정양자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태수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정양자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양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차려주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이 편하신 걸로 하세요. 저는 뭐든 괜찮아요. 태수도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의견을 들어야지. 가족인데. 정양자의 말에 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혜는 부엌에서 이런 대화를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거든요. 태수는 이제 집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했고 정양자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어떠세요? 제가 예약해 볼게요.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여행?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언제 함께 여행을 가봤나? 정양자가 기뻐했어요. 지혜는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제안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요. 주말이 되어 세 사람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정양자가 태수에게 말했어요. 태수야, 내가 사고 나고 나서 내가 많이 반성했어. 그동안 너를 정말 못되게 대했더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말해야겠어. 정양자가 진지해졌어요. 내가 의식불명일 때 내가 한 생각들. 정말 부끄러워. 너를 가족이 아니라 짐으로 생각했으니까. 지혜는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하지만 내가 깨어나서 나한테 당당하게 맞설 때 처음으로 너를 진짜 어른으로 인정하게 됐어. 정양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태수는 정양자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어요. 어머님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부산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화목한 모습이었어요. 태수야, 내가 식물인간이 될 뻔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 정양자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웠다고요? 태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를 잃을 뻔했으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어. 너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걸. 정양자의 고백에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죽을 뻔하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태수가 답했습니다. 지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정말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호텔에서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정양자가 물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태수가 답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을 많이 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정양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는 내 말이 이해가 돼. 나도 나답게 살고 너희도 너희답게 살자. 태수는 정양자의 변화에 감탄했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세 사람의 일상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야. 태수는 어느 날 저녁 혼자 있을 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정양자도 변했습니다. 태수야, 고마워. 내가 나를 변하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 덕분에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태수가 답했습니다. 지혜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어요. 한때는 이혼까지 생각했던 부부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언제나 오늘을 기억할 수 있겠네.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 말이지. 태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양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돼서. 태수는 정양자와 지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아가자. 식물인간이 될 뻔했던 사고는 이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을 찾았고, 정양자는 진짜 사랑을 배웠고, 지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제 이 집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억압과 참음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화목이었어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